수십 명의 해적이 칼을 겨눈 절체절명의 순간 한 사내가 처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먼저 가시오. 여기는 내가 맡겠소. 이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 포구를 다스리는 수군 절도사의 외아들. 고귀한 신분의 도련님이 왜 일개 굴비 장수 처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는 걸까요? 10년 전 불길 속에서 시작된 지독한 인연과 사선을 뚫고 살아 돌아온 사내를 보며 처녀가 끝내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해 바닷가 다랑포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고깃배가 들어왔지요. 갈매기 울음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이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려왔지요. 해 질 무렵이면 노을이 포구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포구에 윤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나이 21, 아비도 어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를 폈지요. 굴비를 엮어 내다 파는 것이 그녀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굴비요, 굴비, 다랑포에서 제일 실한 굴비, 여기 있습니다요. 채이는 장사꾼이었지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깎으려는 손님에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받아쳤지요. 이 실한 것이 비싸다 하시면 저쪽 연한 것 사시면 됩니다요. 대신 반도 못 드실 거예요. 안하기 픽 웃으며 결국 채이 것을 샀습니다. 그것이 채이의 장사였지요. 야무지긴. 저 처자 오늘도 제일 먼저 왔네. 옆 자리 거너물 장수가 혀를 찼습니다. 아비 없이 혼자 사는 것 치고는 참 씩씩하지. 아비가 없어도 배짱은 타고나는 거 아니겠소. 지나가는 말들이었지만 채이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 굴비를 엮었지요. 채이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굴비 광주리 바닥을 한번 쓸어보는 것이었지요. 딱히 이유를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윤첨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당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광주리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라 했으니까. 채이는 그냥 그랬습니다. 윤첨지는 채이가 1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 바다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했다고만 들었지요. 누구랑 싸웠는지도 모르지. 채이는 광주리를 고쳐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채이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주리 안쪽 깊은 밑바닥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칼끝으로 깊이 새겨놓은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다랑포에 새 만호가 부임해 있었습니다. 만호라 하면 포구 하나를 통째로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수군 절도사 아래 직책이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만호에게 있었지요. 왜구를 막고 밀무역을 단속했지요. 포구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 일도 모두 만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24세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다랑포 역사에서 이강이 처음이었지요. 이강은 돌아가신 수군 절도사 이승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승준은 다랑포 일대를 오랫동안 지킨 장수였지요. 그런 아버지가 해전에서 전사한 것은 이강이 18살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강은 달라졌지요.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 마치 돌처럼 굳어갔지요. 포구 사람들은 새 만호를 어려워했습니다. 일처리야 빈틈이 없지만 눈빛이 저리 차가우니 말을 붙이기가 겁난다니까요. 수군거림이 돌았지만 이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었지요. 14살 때 포구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는 순간 어디선가 작은 손이 팔을 잡아 끌었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손의 주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손에 쥐어진 작은 부적함 하나뿐이었지요. 이강은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10살은 되었을까 눈빛이 또렷하던 계집아이.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지요. 언젠가 돌려줄 날이 오겠지. 그 부적함을 품에 지닌 지 벌써 10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강이 부하 돌쇠와 함께 포구를 순찰하던 참이었지요. 박돌쇠는 30살 먹은 수군이었지요. 돌아가신 절도사 이승준의 직속 부하였던 사람이었지요. 사석에서는 그냥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저 굴비 장수 처자가 제일 먼저 자리 펴러 왔습쇼. 돌쇠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강이 시선을 돌렸지요. 그때 포구 길목에서 채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채이가 광주리를 이고 걷다 멈췄지요. 길 비키시오. 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광주리가 무거웠거든요. 이강이 잠깐 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왜요? 돌쇠가 당황하며 말했지요. 만호 영감께서 물어보고 있지 않느냐? 만호 영감께서 포구 장수 이름은 왜 물으십니까요? 자릿세라도 거두시려고요? 주변 포구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강은 굳은 표정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뭔가 아주 잠깐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목적이면 이름은 필요 없소. 그냥 물은 것이오. 채이가 이강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그냥 물어보는 만호 영감은 처음 봤습니다요. 윤채이라 합니다요. 됐습니까요? 채이가 스스로 이름을 댔지요. 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강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채이가 광주리를 이고 지나갔지요. 세상에 만호 영감한테 세금 타령이라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지요. 도련님, 처자가 워낙 배짱이 좋아서. 돌쇠가 조용히 변명하듯 말했지요. 됐다. 이강은 짧게 잘랐습니다. 만호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이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 다랑포에서 오래 살았느냐? 돌쇠가 아주 잠깐 굳었지요. 예. 아비가 일찍 죽고 혼자 산다 들었습니다요. 아비가 누구였느냐? 윤첨지라 불렸다 하던데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요.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 앞서 걸었습니다. 손이 살짝 주먹을 쥐었지요. 이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다랑포 바깥 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험악한 사내들이 빼곡했지요. 우두머리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한 얼굴 가득할 자국이 난 사내였습니다. 다랑포가 맞느냐? 부하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목 만호가 있습니다. 이승준의 아들이랍니다. 알고 있다. 우두머리 거뭉이 낮게 웃었지요. 그 비밀 정보가 저 포구 어딘가에 있다. 윤첨지의 딸도 거기 있고. 어떻게 할까요?
살살 건드려 봐라. 어디 숨겨뒀는지 알아내면 된다. 검응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이번에는 달아나지 못하게 해라. 파도가 배 옆구리를 쳤습니다. 밤바다가 조용히 출렁였지요. 이튿날 오후 돌쇠가 이강에게 차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이강이 눈을 들었지요. 사람은 죽어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갚는 거란다. 돌쇠가 먼저 그 말을 꺼냈지요. 돌아가신 절도사가 살아생전 돌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느냐? 윤첨지 기억하십니까요? 아버지의 전후. 이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전 그날 아버지 대신 화살을 맞은 사람이 윤첨지였습니다요.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 더 버티셨지요. 결국 둘 다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그분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강은 말이 없었지요. 그 윤첨지의 딸이 어제 도련님이 이름 물은 그 처자입니다요. 이강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채희. 예.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이강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돌쇠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진즉 찾아가셨겠죠, 도련님. 이강은 그날 이후 포구를 순찰할 때마다 자꾸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채희는 전혀 몰랐지요. 만호가 왜 같은 길목을 자꾸 지나는지 그저 순찰이겠거니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이강이 채희의 가판대 앞에 멈췄지요. 오늘 장사는 어땠소? 채희가 올려다봤지요. 왜요? 그냥 물었소. 만호 영감께서 굴비 장수 장사 걱정을 왜 하십니까요? 이강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엔 가판대를 저쪽으로 옮기시오. 조수가 들어오면 이쪽은 발이 젖소. 그 말만 하고 돌아섰지요. 채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이네. 이튿날 채희는 가판대를 옮겼습니다. 발이 젖는 게 싫었거든요. 이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말이어서였지요. 채희는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즈음 다랑포 포구 안에 낯선 사내들이 하나둘 섞여들었습니다. 어부 행색이었지만 손이 거칠었고 눈빛이 달랐지요. 검응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구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 가지를 찾고 있었지요. 윤첨지가 숨겨놓은 정보였습니다. 비밀이 윤첨지의 딸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은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채희를 눈으로 쫓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채희는 낯선 시선이 등에 붙는 것을 느꼈지요. 포구 한쪽에서 자꾸 이쪽을 흘끔거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뭘 봐요? 채희가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사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지요. 이상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광주리를 단단히 고쳐 이었습니다. 굴비요, 굴비. 아무 일도 없는 척 외쳤지요.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나를 세우고 있었지요. 다랑포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갈매기가 울었고 파도가 치고 아침 햇살이 포구 위에 고르게 내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쪽에서는 조금씩 바람이 바뀌고 있었지요. 채희는 오늘도 제일 먼저 자리를 폈습니다. 평소와 같은 채희와 달리 이강의 눈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도 자꾸 굴비 가판대 쪽으로 시선이 갔지요. 채희가 굴비를 엮을 때도, 광주리를 이고 포구를 가로지를 때도요.
이강은 그때마다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요. 돌쇠는 다 알고 있었지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이가 굴비를 엮다가 줄이 끊어졌습니다. 굴비 10마리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지요. 아이고, 채이가 재빠르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발 하나가 나타나더니 굴비 하나를 툭 밀어줬지요. 올려다보니 이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채이가 굴비를 받아들었지요. 줄이 낡았소. 새로 사시오. 알고 있습니다요. 돈이 좀 있어야 새로 사든가 말든가 하죠. 이강이 잠깐 채이를 내려다봤지요. 얼마요? 뭐가요? 굴비 줄 말이요. 채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호 영감께서 굴비줄 값을 왜 궁금해합니까요? 이강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이요. 채이가 한참 이강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지요. 됐습니다요. 제가 삽니다. 이강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지요. 돌쇠가 그 뒤를 따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이가 가판을 거두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포구 골목 안쪽 낯선 사내 둘이 채이 앞을 막아섰지요. 굴비 장수. 채이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 광줄이 좀 봅시다. 왜요? 생선 검사요. 채이는 그들이 수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포구 검사는 만호 영감님의 소관이요. 당신들 만호청 소속이요? 두 사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잠깐만 보면 돼요. 실소. 채이가 딱 잘라 말하고 옆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사내 하나가 팔을 잡았지요. 참. 잠깐이면 된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놓지 못하겠느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을 가로질렀지요. 이강이었습니다. 돌쇠를 데리고 순찰을 돌다 골목 쪽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끼고 온 참이었지요. 사내들이 굳었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날카롭게 두 사람을 훑었지요. 만호청 소속이 아닌 자가 백성에게 손을 댔소. 이름과 거처를 대시오. 아, 그게... 돌쇠. 예, 도련님. 돌쇠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더니 골목 안으로 도망쳤고 돌쇠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강은 사내에게 잡혀 빨개진 채이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소. 이강이 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괜찮습니다요. 채이가 광주리를 다시 고쳐 이었지요. 저런 자들이 전에도 있었소. 오늘이 처음입니다요. 이강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시오. 만호 영감께서 제 보호자입니까요? 채이가 눈을 들어 이강을 봤습니다. 따지는 눈빛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지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이강은 알아챘습니다. 포구 백성 보호가 만호 소관이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채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지요. 그날 밤 이강은 만호청에 앉아 낮에 본 두 사내를 생각했습니다. 어부 행색이었지만 손이 달랐지요. 거친 손이 돼 금을 잡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쥐던 손이었지요. 돌쇠. 예. 최근 포구에 새로 들어온 자들 중 수상한 것들이 있느냐. 돌쇠가 잠깐 생각했지요.
사흘 전부터 낯선 얼굴이 서너 섞여들었습죠. 어선에서 내린 것 같은데 배가 어딨는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요. 찾아봐라. 예. 문이 닫히자 이강은 창밖 포구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파도 소리만 들렸지요. 한편 채이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지요. 낮에 사내들이 광주리를 보려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장사치의 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채이는 일어나 앉아 굴비 광주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지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라 한 광주리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한번 쓸어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손끝에 거칠거칠하게 파인 선과 글씨들이 미세하게 느껴졌지요. 광줄이 깊은 바닥 안쪽이었습니다. 채이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칼로 꾹꾹 눌러 새긴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지요. 그러나 채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채이는 바닥의 문양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숫자 같기도 했지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채이는 광주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채이는 여느 때처럼 포구에 나갔습니다. 어제 사내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광주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강은 만호청에 일찍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새 알아온 것들을 보고했지요. 낯선 배가 포구에서 반 리쯤 떨어진 갯바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요. 어선이라 하기엔 크고 장사배라 하기엔 짐이 없었죠. 안을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사람이 열은 됩니다. 이강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깃발은 없었습니다요. 다 뜯어낸 것 같습죠. 포구 안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이 아까 말한 서너 외에 2명이 더 됩니다요. 총 6에서 7. 조를 짜서 교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검흥이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 확실합니까요? 6년 전에 아버지가 몰아낸 해적 두목이요. 그때도 저 갯바위 뒤를 썼지. 이강이 일어섰지요. 그자가 다시 왔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하오. 돌쇠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그 처자 말입니다요. 어젯밤에 사내들이 광주리를 탐낸 것 같다 하셨는데. 알고 있소. 이강이 짧게 잘랐습니다. 그 광주리 바닥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소. 그렇다면 처자가 위험한 것 아닙니까요? 창밖 포구를 이강이 바라봤지요. 저 아래 채이가 오늘도 굴비를 엮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요. 돌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잠깐 뭔가가 지나갔지요. 오래된 감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채이는 그날도 온종일 장사를 했습니다. 낯선 시선이 등에 붙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이강이 포구를 순찰하다 채이 가판대 앞에 멈췄습니다. 오늘 수상한 자 봤소. 영감님 말고는 없었습니다요. 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강이 채이를 내려다봤지요. 광주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소. 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굴비밖에 없습니다요. 왜요?
이강은 잠시 채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냥요. 만오나리는 그냥이 참 많으시네요. 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강은 대꾸 없이 돌아섰지요. 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광주리를 슬그머니 발 아래로 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광주리 바닥의 비밀 때문이기도 했고 이강의 눈빛 때문이기도 했지요. 어느 쪽인지는 채이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우에 저녁 조수가 들어왔지요. 채이는 가판대가 젖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했습니다. 쓸데없이 맞는 말만 한다니까. 채이가 혼자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지요. 파도 소리가 폭우를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여전히 폭우 안에 있었습니다. 어물전 근처를 어슬렁거렸지요. 채이 가판대 앞을 느릿느릿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굴었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채이를 보는 눈이요. 채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장사꾼은 눈치를 숨길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포구장이 파할 무렵 채이가 광주리를 이고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지요. 거기서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채이는 골목에 막힌 것을 직감했지요. 광주리 내려놓으시오. 앞에 사내가 말했지요. 덩치가 컸습니다. 손에 짧은 칼이 들려 있었지요. 채이가 광주리를 꽉 쥐었습니다. 실소. 순순히 내놓으면 다치지 않소. 누가 다친다는 거요? 내가요, 당신들이요. 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똑바로 봤지요. 이 골목 끝이 어딘지 알아요? 만호청 담장 바로 옆이요. 내가 여기서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수군들이 달려옵니다요. 사내가 잠깐 주춤했지요. 그 순간 채이가 몸을 틀었습니다. 광주리 안의 굴비를 뒤에 사내 얼굴에 냅다 던지며 달렸지요. 이야. 사내가 굴비에 얼굴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채이가 골목 옆 담을 손으로 짚고 뛰었지요. 그런데 앞에 덩치가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팔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지요. 멈춰라. 그 목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이강이었지요. 만호청 담장 쪽에서 순찰을 돌다 이쪽으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사내가 이강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를 봤지요. 돌쇠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덩치보다 한 뼘은 더 넓은 어깨였지요.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쪽 담을 넘어 달아났지요. 돌쇠가 쫓으려 했습니다. 됐다. 이강이 막았습니다. 채이 쪽으로 걸어왔지요. 채이는 담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지요.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져 굴비 몇 마리가 흩어졌습니다. 다쳤소? 이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요. 안 다쳤습니다요. 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굴비를 주우러 쪼그려 앉았지요. 이강이 잠깐 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굽혀 굴비 하나를 주워줬지요. 고맙습니다요. 채이가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들키지 않으려 광주리를 빠르게 여몄습니다. 이강은 그런 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윤채이. 이강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지요. 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주리 바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없겠소. 채이가 이강을 봤습니다. 이강의 눈이 진지했지요. 그저 아버지 유품입니다요. 그것뿐이요? 채이가 잠깐 망설였지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이강은 채이를 따라 채이의 집으로 향했지요. 방에 들어선 채이가 광주리를 탁자에 올리고는 등잔불을 비췄습니다. 광주리 깊은 밑바닥에 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요. 아버지께서 숨겨둔 건데 저는 그를 모르니 사내들이 그걸 노리는 것 같고요. 이강은 광주리 바닥에 새겨진 글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밀무역 경로요. 이강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밀무역이요? 다랑포 인근 해안 포구들을 잇는 경로와 거점이요. 검흥이 예전에 쓰던 것이요. 채이가 이강을 봤지요. 아버지가 왜 이걸? 아버지, 그러니까 윤첨지께서 해전 전에 검흥의 루트를 파악해 두신 것이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채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럼 이걸 검흥이 원하는 거요? 그렇소. 이 정보가 있으면 검흥이 다시 예전 루트로 밀무역을 할 수 없소. 관에서 선점하면 되니까요. 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게 이거였군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요. 그렇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소. 이강이 채이를 봤습니다. 윤첨지는 나의 아버지 이승준 절도사의 전우였소. 채이가 눈을 들었지요. 해전 그날 윤첨지께서 아버지 대신 화살을 맞으셨소. 그 덕에 아버지께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 결국 두 분 다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지요. 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 영감의 아버지를 살린 사람이 제 아버지였군요. 그렇소. 채이가 광주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한테 왜 이제 말합니까요? 더 빨리 말했어야 했소. 그것은 내 잘못이오. 채이가 이강을 봤지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본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소. 처음에는요. 이강이 잠깐 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지금은 다른 이유도 있소. 채이가 이강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채이는 눈을 한 번 깜빡이고 굴비를 다시 집어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바닥에 새겨진 정보는 만호 영감께서 기억해 두거나 베껴 가시오. 채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거잖아요. 제대로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강이 씩 웃어 보이는 채이를 멍하니 봤습니다. 채이는 굴비를 엮으며 말했지요. 그리고 만호 영감. 저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채이가 굴비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영감께서 나쁜 이유로 그랬을 것 같진 않아서요. 채이가 말했지요. 얼굴은 다시 굴비 쪽을 향했습니다. 이강은 뭔가 대꾸하려다 아무 말도 못했지요. 돌쇠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며 가만히 웃었지요. 이강은 만호청으로 돌아와 채이의 광주리 바닥을 베껴 둔 종이를 펼쳤습니다. 검흥의 밀무역 경로를 쭉 훑었지요. 이것을 노리고 있는 한 채이가 위험하다. 이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쇠가 들어왔지요. 도련님, 결정하셨습니까요?
그렇소. 윤채이와 함께 움직여야 하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처자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소. 위험합니다요. 알고 있소. 이강은 창밖 포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마 오늘이었을 겁니다. 이강은 그것을 알면서도 눈을 돌리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채이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장을 펴고 오후에 걷었지요. 돌쇠가 뒤를 따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새 일과가 됐습니다. 채이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멀리서 따라오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알겠습죠. 그런데 아씨, 여기서 더 멀어지면 제가 못 지킵니다요. 그럼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안 됩니다요. 돌쇠가 딱 잘랐습니다. 채이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저씨는 만호 영감 말이면 뭐든 듣는 거예요? 도련님 말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기도 합죠. 돌쇠가 씩 웃었습니다. 채이가 그 얼굴을 봤지요.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줘요? 처음 본 것도 아닌 것처럼. 돌쇠가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닙니다요, 아씨. 채이가 멈췄지요. 무슨 말이에요? 돌쇠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아버지, 윤첨지 어른. 저랑 같은 마을 출신이었습죠. 어릴 때 형 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요. 채이의 눈이 커졌지요. 그럼 아저씨가 아버지를 알아요? 압죠. 아씨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요. 아씨가 갓난아기였을 때 한 번 안아봤지요. 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돌쇠가 잠깐 멈췄지요. 도련님 아버지, 절도사 어른이 말씀하셨거든요. 채이 아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 포구에서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채이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돌쇠가 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요, 아씨. 채이는 대답 대신 앞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졌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 아저씨가 저를 안아줬었다고요? 예. 그럼 이제 진짜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돌쇠가 픽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요. 그 무렵 이강도 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만호청이를 핑계로 포구를 순찰했지요. 채이 가판대 앞에서 발이 묶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굴비는 다 팔았소. 한 두름 남았습니다요. 사실 거예요? 그냥 물었소. 채이가 이강을 봤습니다. 채이의 눈빛에 이기고 이강은 굴비 두름을 집어들었지요. 얼마요? 단냥입니다. 이강이 돈을 꺼내줬지요. 채이가 굴비를 쌌습니다. 손이 좀 빠르게 움직였지요. 웃음을 감추느라고요. 이거 드시고 나면 또 사러 오실 거예요? 그건 먹어봐야 알겠소. 다랑포 제일 굴비예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강이 굴비를 받아들었지요.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맛있으면 다시 오겠소. 채이가 이강의 뒷모습에 대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요. 이강은 못 들은 척 걸어갔지만 입꼬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올라갔지요. 그날 저녁 이강이 만호청 마당에서 수군들과 검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목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포구 위 언덕에서 내려다 보였지요.
채이는 집으로 가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잠깐 발을 멈췄지요. 이강이 수군들을 상대로 목검을 놀리는 동작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빠르고 낭비가 없었지요. 절에서 24세 만호가 됐구나. 채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등이 조금 뜨거운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은 돌쇠가 채이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아씨, 요즘 아씨 덕분에 도련님이 다시 밝아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채이가 잠깐 굳었지요. 제 덕분이라고요? 예, 아씨와 관련된 일이면 표정부터 다르다니까요. 채이는 얼굴이 조금 뜨거워짐을 느끼며 서둘러 대화를 끝내고 들어갔지요. 돌쇠는 대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참 잘됐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밀무역 경로를 손에 얻지 못하고 연겁 후 실패를 하자 검응이 직접 다랑포, 포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사치 행색을 했지만 외눈박이 안 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검응이 부하 하나를 불렀지요. 만호 놈이 그 처자 옆에 붙어 있느냐? 예. 부하 하나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광주리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만호청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검응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만호청을 치면 되겠구나. 만호청은 수군이 지킵니다요. 그러니까 처자를 먼저 잡는 거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은 그 사실을 몰랐지요. 보고를 받은 것은 검응의 포구 진입뿐이었습니다. 검응 본인이 들어왔다고? 예. 오늘 오전 저작거리에서 목격됐습죠. 이강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이 채이를 찾아갔습니다. 채이가 집 앞 처마 밑에서 굴비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만호 영감께서 직접 오셨네요. 할 말이 있소. 앉으세요. 채이가 마루 끝을 가리켰습니다. 이강이 앉았지요. 검응이 포구 안으로 들어왔소. 더 위험해졌소. 직접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급해졌다는 것이요. 채이가 다시 굴비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만호 영감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잡을 것이요. 그럼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채이가 이강을 똑바로 올려다봤지요. 이강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하오. 네, 어찌 당신을 사지로 밀어넣겠소. 그러나 채이는 완강했습니다. 아버지 일인데 제가 가만히 숨어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리가 뒤에서 잘 지켜주신다면서요. 그게 만호 소관 아닙니까? 채이가 씩 웃었지요. 이강은 채이의 흔들림 없는 씩씩한 눈빛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말하시오. 나리는 무섭지 않아요? 검응이요. 이강이 잠깐 채이를 봤습니다. 무섭소. 채이가 눈을 깜빡였지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소. 왜요? 이강이 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무서워도 하는 것이요. 채이가 그 눈빛을 받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달이 포구 위로 올라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루까지 들렸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지요. 작전은 사흘 후로 잡혔습니다. 채이가 평소처럼 장을 여는 것이었지요. 장이 파하면 광주리를 들고 포구 뒷길로 만호청 쪽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부하들이 따라붙으면
이강과 돌쇠가 뒤를 잡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소. 평소대로 걸으면 돼요. 이강이 설명했습니다. 평소대로요? 그렇소. 특별히 다른 행동 안 해도 돼요. 채이가 이강을 봤지요. 나리, 저 좀 봐요. 이강이 채이를 봤습니다. 떨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휴, 티가 안 난다니 다행이네요. 채이가 씩 웃었지요. 이강도 채이를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리며 픽 웃었습니다. 지금 웃었어요? 아니요. 아닌데, 웃은 것 같은데. 잘못 봤소. 저리 가시오. 그들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문 앞에서 돌쇠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이거 참. 괜히 눈치 없이 따라왔나? 작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요. 굴비 광주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바닥의 글씨는 이미 이강이 모두 파악해 두었지요. 그러나 검응은 여전히 그 비밀이 새겨진 광주리 자체를 노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채이가 포구에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굴비를 엮었지요. 굴비요, 굴비. 옆에서 돌쇠가 어물전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15,000 담장 위에서는 수군 둘이 기와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이 파할 무렵이었지요. 채이가 광주리를 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포구 뒷길로 걸어갔지요. 발소리를 죽이며요. 골목 어귀를 돌자마자였습니다. 거기서 앞을 두 사람이 막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채이는 알아봤지요. 지난번 골목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이가 등이 서늘해졌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이강이었지요. 돌쇠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하나를 팔 하나로 낚아채더니 담벽에 밀어붙였지요. 이강이 다른 한 명 앞을 막아섰습니다. 만호청 포졸이다. 무기 내려라. 뒤에서 수군 둘이 뛰어왔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저항했지만 돌쇠 하나만으로도 역부족이었지요. 채이는 담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괜찮소? 이강이 사내 하나를 수군에게 넘기고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예. 괜찮아요. 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잡힌 사내들이 입을 다물었지요. 검응이 어디 있는지, 배가 어디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잡힌 사내를 마주했습니다. 검응이 어디 있느냐? 사내가 코웃음을 쳤지요. 모르오. 배는? 없소. 이강이 사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굳어졌지요. 끌고 가라. 수군들이 사내들을 끌어갔습니다. 채이가 옆에서 그 광경을 봤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채이가 광주리를 내려다봤지요. 이강은 그 자리에 서서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검응이 오늘 직접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잡힌 사내들을 신문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강이 만호청 마당에 혼자 나와 서 있었지요. 왜 오늘 직접 안 왔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검응이 겁을 먹었다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채이 아씨 집 앞에 표시가 있었습니다요. 이강이 돌아봤지요.
표시라니? 문 앞 풀바닥에 10십자가 그어져 있었습죠. 검은 패거리들이 쓰는 표식인데 예전에도 본 적 있습니다요. 이강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표식을 지우고 집 앞을 지켜라. 예. 이강이 주먹을 쥐었지요. 오늘 작전이 검응에게는 오히려 신호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처자가 이강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셈이었지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강이 낮게 말했지요. 이튿날 아침 채이가 집에서 나오다 문 앞에 서 있는 이강을 봤습니다. 나리가 여기 왜 있어요? 순찰이요. 만호청이 이쪽 길로 순찰해요. 오늘은 그렇소. 채이가 이강을 봤습니다. 이강의 눈 아래가 어두웠지요. 밤새 있었어요? 아니요. 거짓말. 이강이 말이 없었습니다. 채이가 광주리를 고쳐 이었지요. 왜요? 검응이 집 주변을 살핀 것 같소. 채이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있었던 거예요. 그렇소. 고마워요. 이강과 채이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지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포구에 아침 햇살이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만호청에 다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잡힌 사내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요. 이강이 눈을 들었지요. 검응이 사흘 안에 직접 움직인다 했습죠. 채이 아씨를 인질로 잡아 만호청을 압박할 생각이라고. 이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흘. 예. 이강이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검응이 직접 움직인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소. 돌쇠가 이강의 깊은 고심을 읽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다에 파도가 쳤습니다. 이강이 채이의 집을 향해 걸어갔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채이는 처마 밑마루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나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예요? 나요. 이강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이가 대문을 열었지요. 이 시간에요. 할 말이 있소. 채이가 이강을 봤습니다. 눈 아래가 여전히 어두웠지요. 들어와요.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강이 말했지요. 검응이 사흘 안에 직접 움직인다고 하오. 이번엔 당신을 인질로 잡을 생각이라오. 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두렵지 않소. 무서워요. 그런데 달아날 생각은 없어요. 이강이 채이를 봤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채이가 잠깐 멈췄지요. 나리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강이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깊어질 뿐이었지요. 고백을 들은 이강은 가슴이 먹먹해져 자신도 모르게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부적함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유일한 버팀목이자 채이를 보며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떠올랐던 바로 그 물건이었지요. 채이의 시선이 이강의 손에 쥔 낡은 함으로 향했습니다. 밤달빛 아래 어렴풋이 드러난 그 독특한 형태와 빛바랜 오칠의 흔적이 눈에 너무나도 익숙했지요. 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손에 쥐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요? 이강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이건 말이오. 10년 전 불길 속에서 나를 구해준 아이가 남겨둔 낡은 부적함이요. 그 아이를 찾으면 돌려주려고 평생 품에 품고 다녔는데 결국 아직 찾지 못했소.
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채이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요. 그것, 제가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요? 이강이 의아해하면서도 손에 쥔 부적함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채이가 부적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뚜껑에 연꽃 문양을 쓸었지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10살 때 아버지 따라 포구에 왔다가 불이 났어요. 창고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그 아이를 살리려 데리고 나올 때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이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채이가 부적함을 도로 이강에게 건넸습니다. 일이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이 부적함을 받았지요. 손이 잠깐 채이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채이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날 살리고 사라진 것이오? 무서웠어요. 채이가 솔직하게 말했지요. 불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의 눈빛이요.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는데 내가 충분히 도운 건지 몰라서 달아났어요. 이강이 채이를 봤습니다. 충분했소. 그 아이가 무사히 살았다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채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졌지요. 이강이 채이를 봤지요. 이번엔 내가 지켜주겠소. 반드시. 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강의 명에 따라 포구에는 한바탕 굴령이 떨어진 후였습니다. 채이는 이강이 일러둔 대로 관아 근처의 안전한 처소에 머물고 있었지요. 거뭉이 움직인다는 소식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밖이 소란해지더니 돌쇠가 피를 흘리며 처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돌쇠 아저씨, 그 피가 다 뭐예요? 놈들이. 거뭉의 무리들이 벌써 포구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만호 영감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선창을 막아섰으나 놈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요. 제게 아씨를 모시고 뒷길로 피하라 하셨는데 돌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당 청장문이 부서지며 거뭉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돌쇠가 놈들을 상대하는 사이 채이는 도망칠 틈도 없이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거뭉의 부하 중 한 명이 채이를 끌고 이강이 버티고 있는 선창목으로 향했습니다. 선창목은 좁았습니다. 포구에서 배로 이어지는 외길목이었지요. 그 좁은 길목 어귀에 이강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꺾인 거뭉의 부하 몇 명의 신음하고 있었지요. 비켜라, 만호노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거뭉의 말에 이강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칼날을 고쳐 잡았지요. 그의 시선이 거뭉을 지나 채이에게 닿았습니다. 채이, 내가 신호를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시오. 채이가 흔들리는 눈으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뛰라니요. 나리가 혼자서 이 많은 자들을 어찌하려고요. 날 믿고 뛰거라. 이강의 목소리는 낮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거뭉이 비열하게 웃었지요. 혼자서 가당치도 않지. 내 부하가 아직 열이 넘는다. 이강이 거뭉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눈빛에 거뭉의 부하들이 찔끔 뒤로 물러섰지요. 뛰면 뒤에서 돌쇠가 받아줄 것이다. 돌아보지 말고 포구 뒷길로 가거라. 나리, 채이야. 이강이 채이를 보았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눈빛 속에 오직 그녀만을 향한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준다 하지 않았느냐. 채희의 눈시울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때 검응의 부하들을 처리하고 온 돌쇠가 채희의 뒤쪽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악에 바친 힘으로 제 팔을 잡은 사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지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오셔야 합니다. 이강이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채희가 처음 보는 가슴 시리도록 다정한 미소였지요. 달려라. 이강의 호통과 동시에 채희가 뒤를 향해 달렸습니다. 돌쇠가 아픈 몸을 이끌고 채희의 앞길을 열었지요. 아씨, 이쪽입니다요. 어서 오십시오. 검응이 이강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친놈. 혼자서 다 상대하겠다는 거냐? 당신 부하들이 채희를 쫓으려 한다면 내 검이 그들의 발목을 먼저 벨 것이요. 이강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파공음이 선창목을 울렸지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상대하게 될 것이고, 검응의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굳어졌습니다.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럴 리가. 이강이 검응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검응이 손짓하자 부하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지요. 이강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번뜩이는 궤적을 따라 첫 번째 놈이 어깨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지요. 두 번째 놈이 측면을 파고들자 이강은 돌담을 짚고 간발의 차로 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세 번째 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요. 이강이 한 발 늦었습니다.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이강의 옆구리가 깊게 찢겨 나갔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이강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삼켰지요. 이강은 흘러내리는 피를 무시한 채 다시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직 멀었소. 검응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사납게 구겨졌지요. 이 놈이 진짜로. 부하 둘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이강이 악으로 그들의 합을 막아섰습니다. 한 명의 가슴을 걷어찼으나 사각에서 날아온 둔기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강의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이강은 차가운 돌담의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선창 어귀를 막아섰습니다. 이강은 금방이라도 의식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검을 지팡이 삼아 땅에 박아 넣으며 기어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검응이 그런 이강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서 있을 힘이 남았단 말이냐. 그렇소. 이강이 힘겹게 답했지요. 당신 무리들이 그 아이를 잡으러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야 하오. 내가 서 있는 한 발짝도 못 지나갈 것이오. 검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외길목에서 목숨을 내던지고 버티는 만호 한 명을 뚫기가 쉽지 않음을 계산한 것이었지요. 그때 포구 저편에서 수군들의 다급한 함성과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관아에 닿았던 전령이 드디어 군사들을 이끌고 당도한 것이었지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직감한 검응이 이강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지. 검응이 신호를 보내자 놈들이 재빠르게 선창배 위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물러감과 동시에 이강은 돌담을 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에서 울컥 물든 피가 군복을 검붉게 적셨지요. 만호 영감님. 뒤늦게 당도한 군관들이 이강을 부축했습니다. 채희는 이강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가 데리고 뒷길 민가로 피신해 싸웁니다.
무사하십니다. 그제야 이강은 버티고 있던 눈꺼풀을 닫았습니다. 다행이요. 그리고는 쓰러졌지요. 뒷길을 달려 포구 뒷산의 외딴 민가에 숨어든 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돌쇠 아저씨, 날이 깨서는요. 어찌 되신 겁니까? 수군들이 당도했으니 괜찮을 겁니다요, 아씨. 걱정 마십시오. 꾹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놈들의 수가 그리 많았는데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돌쇠가 채이 앞에 꿇어앉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리 쉽게 꺾일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요. 채이가 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당 서리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채이야. 채이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문틀을 짚고 서 있는 것은 이강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지혈한 천이 붉게 배어 나와 있었고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으나 그는 분명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채이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달려나가려다 그의 깊은 상처가 눈에 들어와 멈칫섰지요.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떨리던 채이의 손이 결국 이강의 피 묻은 솜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이강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먼저 운을 뗐습니다. 이리 다치시고도 그 소리가 나오십니까? 내가 무사한이 되었다. 채이가 이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강 역시 창백한 안색으로 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무모하십니다. 혼자서 그 장정들을 어찌 다 막으려 하셨습니까? 내가 살지 않았느냐. 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이강의 신발 앞코 위로 툭툭 떨어졌지요. 울지 마라. 내 마음이 쓰인다. 어찌 안 웁니까? 나리가 하마터면 저 바다에 수장되실 뻔했는데. 이강이 채이의 젖은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한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무인의 손길이었으나 무엇보다 다정했지요. 검응은 어찌 되었습니까? 배를 타고 다랑포 너머로 달아났다. 오늘 잡지 못한 것이 내내 걸리는구나. 나리가 살았으니 됐습니다. 한참 동안 채이의 얼굴을 눈에 담던 그가 나직하게 숨을 뱉으며 말했지요. 아무래도 내 평생 너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채이가 눈물 어린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우는 것이 이리 마음이 아프니 더 이상 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말이다. 이강이 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무겁고도 단단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채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잇지 못했지요. 그저 이강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 너머로 돌쇠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마당 먼 구석으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검응의 배는 다랑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었지요. 인근 섬 어딘가에 닻을 내린 채 만호청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강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사선을 넘어 돌아왔으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채이가 살아 있었고 이강 또한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이강이 돌쇠를 불렀지요. 검응이 어디 있는지 알아봤느냐. 인근 무인도에 숨은 것 같습죠.
배가 그쪽에서 목격됐습니다요. 수군 5을 데리고 치겠소. 이번엔 끝내야 하오. 돌쇠가 잠깐 이강을 봤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요? 이강이 잠시 가슴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숨 돌릴 틈 없이 급히 기습해야 하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시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은 새벽 일찍 조용히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가는 거예요? 이강이 채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돌쇠 아저씨 얼굴이 그래요. 돌쇠가 딴 곳을 봤지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다고 약속하십시오. 이강이 채이의 눈을 봤습니다. 약속하오. 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과 돌쇠, 수군 5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채이는 선창에서 그 배를 바라봤지요. 섬은 다랑포에서 반시진 거리였습니다. 이강의 배가 섬 기슭에 닿았지요. 검응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또 왔구나, 만호놈. 이번엔 끝내러 왔소. 이강이 칼을 뽑았지요. 부하는 겨우 7이요? 웃기는 놈. 충분하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검응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돌쇠가 앞을 막았습니다. 수군들이 양옆을 쳤지요. 이강이 검응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검응이 칼을 들었지요. 2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검응은 강했지요. 칼솜씨가 거칠고 빨랐습니다. 이강이 3번 맞고 1번 공격하는 식으로 버텼지요. 옆구리 상처가 쑤셨지만 이강은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안 나았을 텐데. 검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모양이지. 이강이 검응의 공격을 받아내며 말했지요. 살고 싶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검응이 빈틈을 노렸습니다. 이강이 한 발 물러섰지요. 그 순간 칼 방향을 바꾸며 검응의 칼 손을 쳤습니다. 검응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검응이 이강을 봤습니다. 죽여라. 이강이 칼을 겨눴지요. 검응을 포박하라. 왜 날 그냥 죽이지 않는 것이냐. 이 자리에서 그리 쉽게 죽어버리면 그동안 이 바다에서 저지른 악행들이 그대로 묻히지 않겠소. 검응이 이강을 봤지요. 잠깐 웃었습니다. 배짱 하나는 아버지 닮았구나. 고맙소. 돌쇠가 검응을 포박했지요. 다랑포로 돌아오는 길, 배 위에서 이강은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아버지가 싸웠던 바다였습니다. 윤첨지가 함께 지켰던 바다였지요. 이강은 그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창에 배가 닿았습니다. 채이가 서 있었지요. 이강이 배에서 내리자 채이가 달려와 몸을 살폈습니다. 다친 곳은요? 괜찮은 겁니까? 이강은 2 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멀쩡하오. 채이가 그 팔을 잡았습니다. 이강이 손을 빼지 않았지요. 돌쇠가 수군들을 이끌고 먼저 만호청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지나갔지요. 사흘 후 관아에서 검응을 신문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이 하나씩 드러났지요. 윤첨지가 목숨 걸고 광주리에 남긴 비밀 정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채이가 증인으로 불렸지요. 관아 마당에 선 채이가 원님을 받습니다. 이 기록이 아버지 윤첨지께서 남긴 것임을 확인하오? 예, 맞습니다. 검응이 이것을 빼앗으려 했음도? 예, 저를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은과 부하들은 멀리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밀무역 근거지는 수군이 접수하여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끝나고 채이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관아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이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애썼소. 떨지 않고 사실대로 잘 고하더군. 나리가 뒤에 계셔주신 덕분입니다. 채이가 자연스럽게 이강의 곁에 서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폭우로 향하는 길목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이강이 걸음을 늦추며 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이가 이강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요. 아버님과 나리의 아버님이신 절도사 대감께서 목숨을 바쳐 함께 지켜내셨던 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채이의 눈가에 맑은 물기가 찼지만 미소는 단단했습니다. 그분들이 피로 지켜낸 이 포구와 바다를 이제는 만호가 되신 나리께서 기어이 지켜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리. 이강이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채이의 말에 단단한 눈빛이 부드럽게 일렁였지요. 내가 지킨 것은 바다뿐만이 아니오. 이강이 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두 분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오. 그러니 내 평생을 바쳐 당신을 지킬 것이오. 이강의 나지막한 다짐에 채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함께 걸어갈 앞날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다랑포는 조금 달라졌지요. 검은 패거리가 영영 사라진 다랑포는 비로소 깊은 평온을 되찾았지요. 밀무역 기록은 수군 절도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첨지와 이승준 절도사의 이름이 다시 포구 사람들 입에 올랐지요. 두 사람이 지켜온 바다였다고요. 채이는 여전히 굴비 장사를 했습니다. 가판대 자리는 여전히 조수가 안 차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 이강이 가판대 앞에 나타났지요. 오늘 장사는 어땠소? 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또 그냥 물어봐요? 그렇소. 채이가 웃었지요. 잘 됐습니다. 남은 것 좀 사가시죠. 싸게 드릴 테니. 이강도 채이를 따라 웃었습니다. 이강이 가판대 옆에 서서 같이 포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포구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졌지요. 돌쇠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들이 보셨으면 좋아하셨겠죠.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봄이 되면 조기때가 어김없이 푸른 바다로 돌아오듯 인간사의 흐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지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앞선 이들이 목숨 바쳐 심어놓은 대의는 기어이 자식들에 대해 이르러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이랍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파도 한 자락에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신의로 지켜낸 바다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이 잘 보여준 셈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